문제 내용 보세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이 표시되겠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아파트입니다. 내 아파트. 이건 누굽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거 자주 그립니다. 등기할 때마다. 누구죠? 하면 요거, 그죠? 내가입니다. 아파트 대부분 사시는데 이게 내 아파트다. 그죠? 또 실제 아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지고 실제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 요거 떼가지고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공부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몇 동 있죠? 요 한동 건물이 표시됩니다. 표시번호 적고, 그죠? 1번. 접수된 날짜, 연월일 적고,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인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530에 12. 요 두 필지입니다. 아까 필지가 530에 12하고 또 하나가 더 있죠. 530에 13도 있습니다. 그건 12라고 적고, 강남 아파트 101동인데 그 밑에 있죠. 강남 아파트 101동 이렇게 적고 밑에 도로명 주소가 지금 빠졌는데요. 도로명 주소가 적어져요. 실제 계약서 쓸 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그 중개 실무에 가거나 부동산 관련 일 하실 때 도로명 주소를 적으라 합니다. 건물은 이거 빨리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빠졌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적어집니다. 무슨 길, 무슨 로 이렇게 몇 번지, 그죠? 실제 계약서 쓸 때는 매도자, 매수자 이런 계약 쓸 때 도로명 주소 쓰셔야 돼요. 건물 내역이 건물 내용입니다. 내역이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죠? 세 가지인데 크게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이 구조, 5층짜리 아파트 층수, 1층부터 그죠? 면적이고 똑같죠. 250 뭐 이렇게 같아도 5층까지 다 적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죠. 옛날 아파트 5층짜리. 지금 우리나라 최고층이 지금 이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해운대 LCT죠. 그 회장이 로비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했는데 해운대 LCT가 아파트 85층에 올라갑니다. 85층이면 여기 1층부터 몇 층까지 적어야 됩니다. 85층까지 적어야 돼요. 근데 그 앞전에 그 큰 사건인데 여러분, 그 이영복 회장이 구속되고 했는데요. 그 해운대 이건 바닷가입니다. 바로 그 가보시면 알지만 해운대 그 바닷가에 바로 여기 원래는 우리 배우는 용도 지역상 이 아파트가 못 올라가 여기를. 그래서 그걸 부산시에서 해운대 구청에서 용도 변경해주고 땅, 그죠? 전부 여러분 아파트 짓고 안 되는 데를 짓고 용도 변경하고 85층짜리 아파트 가운데 이게 101층이든가 102층인가 올라가. 이 상가에 이거는 호텔도 들어오고요. 특급 호텔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게 83층인가 세 동이 올라가요. 지금 거의 한 이 정도 올라갔어요. 지금 사업은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공사비가 총 전체 비용이 1조 3천억인가 돼요. 이 전체가 공사비가 1조 3천억의 공사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요 10%를 돈을 써야 돼요. 공무원 입에도 넣어주고 국회의원 입에도 넣어주고 구청장도 넣어주고 시장도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밝혀진 건 몇백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7천억을 썼다는 말도 있고 지금 700억 700억을 썼다는 말도 있고 800억을 썼다는 말도 있고 1000억을 썼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리베이트로 그전에도 이분이 저 하단 쪽에서 부산 또 그때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살다 나왔어요. 이번에 또 들어갔는데 근데 겨우 몇 사람 지금 구속되고 말고 했는데 이영복 회장이 입이 무거워요.
이 사람은 그 통장으로 넣어준 거 아니죠? 현금으로 뿌린 거라. 입만 안 열면 되죠. 그분의 별명이 이중자크예요. 검찰에서 자크 하나 열면 안에 또 있어요. 안에 자크가 하나 더. 예? 예? 이중자크라고요.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수없는 사람이 걸렸는데, 여러분 700억을 뿌렸다. 1억씩, 여러분 한 사람한테 700억 준 거 아니죠? 5천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3천 받은 사람도 있고 5천 받은 사람도 있고 1억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1억씩 뿌렸으면 700명한테 뿌린 거예요. 관련된. 근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옆집 영화에 들으면 영화 해운대 영화 주제가 뭐예요? 쓰나미죠. 예. 그래서 이 저층들 물에 다 잠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태풍만 와도 여러분. 작년에 지진 왔고 여기서. 작년에 지진 왔잖아요. 경주. 저녁 그때 한 9시 정도 됐죠. 수업하는데 막 싹 가라앉히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막 언니들 막 집에 가야 된다고. 그때 둘째 시간인데 야간반에 집에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수업해야 된다고. 올해 말고 작년 9월 달이니까 시험 한 달 남았는데 그죠? 하지만 무서워가지고 막 또 여진이 또 왔잖아요. 여진이 이거 막 싹 이렇게 가라앉히더라고 여기가. 근데 이 쓰나미 같은 거 오면 우리나라가 참 쓰나미 오기가 일본이 막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오면 이게 난리 납니다. 그리고 태풍 오면요. 이 고층에는 85층 고층 올라가면요. 창문도 못 열어요. 창문 열면 여러분. 창문 열면 밥 먹다 하나 날아가요. 밥 먹고 있으면 하나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이거? 여러분 웬만한 아파트 16층에도 바람 불면 쌩쌩한데 예. 물론 전체 이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고 안전 유리로 하고 지진 뭐 7점 얼마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다 했죠. 그 설계는. 물론 지금 최고층이 지금 롯데월드 아시죠? 강남에 제2롯데월드 123층 555m. 이거 여러분 진도 7.0에 지진 7.0에 견디도록 8 오면 그러면 7.0에 견디도록 지었는데 8 오면 무너지죠. 지진 8 오면 8. 강남에는 8까지 올 건 아니지만 작년 경주가 5점 얼마짜리가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예요. 근데 123층 안 가보셨죠? 123층 전망대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타는 비용이 3만 원인가 그래요. 지금 2만 얼마인가 3만 원인가 그래요. 전망대 올라가면 티켓을 끊어야 돼요. 3만 원 주고. 전망대 가려면 63빌딩이 만 얼마가 그렇고 여기 가면 3만 원 가까이 돼요. 논스톱입니다. 123층 바로 올라갑니다. 5분 얼마 걸린다든가. 그거 타는데 3만 원 내야 돼요. 촌에서 계시는구나. 이제 한번 갑시다. 시간 돼서 봄에 돈 걷으세요. 관광차 되려니까. 근데 이 올라가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옆에 가서 봐도 뭐 63빌딩 옆에 가서 봐도 여러분 목이 부러지는데 그죠? 이게 참 이 문제의 고층이 이 101층 안에 호텔이 한 30개 층이나 50개 층 들어와. 여기가 특급입니다. 특급 완전 특급 호텔. 하룻밤에 제일 싼 방이 300만 원. 하루 자는데. VIP 있죠. 외국 그 VIP 들어오면 하룻밤 2천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일 싼 방 달라면 300짜리라고요. 300만 원. 여러분 동네 모텔 5만 원짜리 말고 예. 이게 돌아요. 근데 이게 참 고층화돼서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바로 해운대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이게 터졌죠. 사업하고 있습니다. 중개를 하시려면 그죠? 여기 중개 사무실 얻어야 돼. 그죠? 여기 중개 사무실 얻으셔야 돼. 빛을 내서라도. 그죠? 지금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 가서 중개합시다. 이거 다 먹게. 내 혼자 먹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뭐 불법으로 지었던 어떻든 뭐 중개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들어오거든요. 이거 들어오면서. 근데 85층이면
여기 몇 층까지 적어야 됩니다. 85층까지 똑같이 적습니다. 우측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내려면 아파트 등기할 때는 뭐를 냅니다. 도면. 이 아파트 도면이에요. 101동 도면을 냅니다. 그럼 이 도면 편철장에 도면을 편철해 둡니다. 3책 34면에. 근데 우리는 자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이 등기된다. 그죠? 한동 건물이. 그리고 밑에 대지고 아래 보세요. 아까 했던 거. 대지권의 목적인 뭐가 표시됩니다. 토지. 이게 아파트 땅입니다. 여러분. 그죠? 몇 필지라 그랬죠? 2필지. 그 이제 소재 지번에 하나는 내곡동에 530에 12, 하나는 13. 지목은 둘 다 대. 면적은 3천, 2천. 여러분, 아파트 토지 보십시오. 아파트 땅이 있습니다. 이 토지, 이거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건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고 토지 이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아십시오. 오늘은 아파트 무슨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 이건 건물 짓기 전에 아파트 짓기 전에 뭐부터 먼저 있었습니다. 땅이. 근데 이 땅 등기부는 오늘 여기는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갖고 있는 건 무슨 등기부다? 건물. 그러면 나중에 이거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토지 등기부가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되고 아파트 중개하실 때 나중에 아파트 중개하실 때는 이 건물 등기부만 떼면 돼요. 무슨 등기부는 안 봐도 됩니다. 토지. 이건 안 봐도 돼요. 그건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시험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이 이제 전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에 오면요. 이거죠. 아까 전유 이거 101호를 여러분 내 사는 집 있죠. 내 집. 여러분 사는 몇 호, 몇 동, 몇 호 그거를 무슨 부분이라 합니다. 전유 부분. 이걸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자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다 책에 다 있고 오늘은 용어들만 알고 수업 듣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공부를 안 합니다. 아까 1차부터 해야 돼 그죠? 민법 개론. 2차에는 공법 많이 해야 됩니다. 내년 5월 6월까지 민법 개론 공법 이거 공부하고 월요일 날은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가시면 돼. 공부를 안 할 테니까 수업만 들으십니다. 수업을 계속 안 빠지고 들으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애들도 애들 학원 빠지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왜 빠졌냐고 오늘. 여러분도 빠지시면 안 돼. 학원과 카바레의 공통점 계속 돌려줘야 돼요. 에? 스텝이 나오려면 계속 돌려줘야 돼요. 네. 근데 법에서는 101호를 무슨 부분이라 한다? 전유. 내 집이 전유 부분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이 학원 있죠. 학원 이 건물 여기 501호예요. 여기가 5층 501호예요. 요 돌아가면요. 여기 501호 안 써놨지만 아파트처럼 요리 돌아가면 502호, 3호, 4호 이렇게 있어요. 이 구분 건물이 이것도 아파트처럼. 여기 501호 소유자가 따로 있고 옆에 502호, 3호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이게 다 구분 건물로 분양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학원 나가면 여러분 복도 있죠. 복도.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저거는 무슨 부분이다? 공용. 공용 부분이고 요 화장실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떤 부분이다? 공용 부분. 빨리 공용 부분에서 일 보고 어디로 가야 된다? 전유 부분으로. 아시겠죠? 예. 저 바깥에 있는 저 복도, 계단, 화장실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다. 그죠? 이 건물 5층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건물 전체 사람이 다 쓸 수 있어요. 저거. 물론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요. 6층 사람이 바빠서 5층 오면요. 다른 데 가보면 왜 6층 쓰지 5층 쓰냐고 막 그래요. 수시로 쓸 수 있어요. 무슨 부분이니까? 공용.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위에 전유 부분인 내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 표시됩니다. 표시번호 1번 접수 날짜 적고 건물 번호 1층 101호 적고 건물 내역에 두 가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85제곱미터라고 써졌습니다. 여러분 이 85제곱미터를 여러분 전용 면적이라 그래요. 전용 면적. 자 그러면 보세요. 아파트 방금 이야기했죠. 제가 아파트든 이런 상가는 구분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이 있고 무슨 면적이 있다? 공용. 그럼 이건 전용 면적이에요. 그죠? 그럼 아파트 전용 면적이 85다 그러면 그죠? 공용 면적까지 합치면 더 크죠?
우리 중개 사무실 앞에 그죠? 중개 사무실 앞에 물건 게시해 놓은 데 보면 그럼 안 들어가도 앞에 창문 같은 데 다 물건 게시해 놔지 붙여 놨잖아요. 그죠? 붙여 놓은 거 보고 여기 무슨 동, 무구동, 무슨 아파트 그죠? 몇 동 몇 호 매매 임대해 놓고 85제곱미터 해 가지고 괄호 몇 평 써놨죠. 그죠? 평을 못 쓰게 한다. 그죠? 평을. 그러면 이 평이 85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려면 나누기 평으로 하려면 여러분 나누기 약 얼마를 한다? 3.3인데 이거 방금 3053 그랬죠? 어떻게 하시지? 저 밖에 인간들 와 또 지랄들이요 지금 또 뭐 만났구나 저 지금 작년 사람들 저 와서 지금 떠들고 있는. 근데 85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려면 정확히 말하면 121분의 400이에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 121분의 400이 약 얼마다? 3.3이다. 그럼 3.3제곱미터가 약 몇 평이다? 한 평이다. 그러면 85제곱미터 나누기 121분의 400을 하면 평이 나온다. 그죠? 이 식을 121분의 400이라는 이 식을 누가 만들었다? 모르죠? 법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옛날 법입니다는. 이걸 일본 놈이 만든 거예요. 그럼 평은 누가 만든 것이다? 일본 놈이. 평을 세계에서 평을 쓰는 나라가 평 단위를 쓰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다. 중국 일부 지역도 써요. 중국 우리 조선족 있는 지역. 네, 나라로 말하면 두 나라밖에 안 쓴다. 이게 일본식 단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무슨 단위를 쓴다? 제곱미터. 못 쓰게 하죠, 법적으로는 평을. 단 85제곱미터 해놓고요. 괄호 약 25평. 이게 쓰면 된다. 그건 써도 되는데 평만 쓰지 마라. 분양하든 뭐 하든 그죠? 법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살 때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살 때 요즘 많이 안 쓰죠. 이제 한 건, 두 건은. 아직 쓰는 데 있습니다. 한 건 달라. 안 쓰죠, 잘. 근데 요즘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한 건 주세요, 한 건. 600g. 600g.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업소에도 다 100g에 1,000 얼마, 2,000 얼마 이렇게 써놨죠. 그죠? g으로 쓰라는 거죠. 그죠? 킬로그램. 검은빵에 가면 한 돈, 두 돈 그러죠. 그죠? 못 쓰게 합니다. 뭐로 쓰라? 그램으로 쓰라. 그램으로. 법적으로 못 쓰게 합니다. 국가적으로. 근데 아직도 그러면 금빵에 가서 돌반지 한 돈, 반 돈 주세요. 그러지. 금 3g만 주세요. 안 하잖아요. 그죠? 또 햇볼 왜 3g이에요? 이게 국제적 단위로 쓰자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개업소 가보세요. 아까 제가 오면서 이야기했죠. 아파트 나온 거 있어요? 몇 평짜리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85제곱미터를 계산해놔. 여러분, 여기다 중개업소 가면요. 등기부 떼가지고 85m예요. 나누기 3.3 해가지고 양 몇 평 써놔요. 왜 갑자기, 그 몇 평이에요? 그거 그러면. 있어 보세요. 계산해보죠. 그럼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평이 일본이 만들어낸 단위입니다. 우리 단위가 아니에요. 약 몇 평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전용 면적이 85면요. 이게 공용 면적까지 합치면요. 130, 40제곱미터 돼요. 그럼 전용 면적 85면 공용 면적까지 합치면 약 32평, 3평, 4평 돼요. 옛날 아파트보다 요즘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죠. 무슨 면적이 많아졌죠? 공용이. 상가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좀 낫고요. 서울 밀리오래요. 큰 동대문에 이런 대단지 옷가게 보셨죠? 내 옷가게는 2평이에요. 전용 면적은 2평.
2평인데요. 공용 면적은 10평이에요. 왜? 그 에스컬레이터 있죠?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 그 넓은 1층에 그 넓은 로비가 다 공용 면적 그게. 1층 로비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있죠? 복도. 여러분, 가게는 2평인데 복도는 여기부터 저까지 넓어요, 이렇게. 보셨잖아요, 다. 여러분, 옛날 그 동대문은 막 사람도 못 지나갈 복도가 있어요. 그건 옛날 거고. 요즘은 그런 놈은 안 오죠, 사람이. 가게 2평인데 복도는 그렇게 넓어요. 그거 다 공용면적 잡아먹어요. 화장실, 승강기, 복도. 다 그게 이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요. 그것도 공용면적이에요. 공용면적이 10평이에요, 10평. 전용면적 2평. 그래서 12평이에요, 이게. 12평인데 전용면적으로 2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2억 가요. 이 옷가게 2억 간다고, 2억. 예. 전용면적 따지면 한 평이 1억이에요. 그럼 장사가 되니까. 이 관리비가 여러분. 이거 세 들어간 사람요. 2평 월세 30이죠. 2평 월 30만 원인데 공용면적 관리비는 4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4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관리비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고. 관리비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왜? 에스컬레이터 계속 하루 종일 돌아가잖아요. 그 전기료가 무슨 전기료고? 공용 부분 전기료예요. 아니 내 집에는 불 하나 켜는데 내 집에 한 달에 8,000원 나오는데 전기료가 공용 부분 전기료가 2만 원 나와요. 승강기 계속 다니죠. 에스컬레이터 계속 돌아가죠. 예. 그리고 복도불 여기부터 더 환하게 켜야 돼. 복도불을 계단도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여러분 삼성물산이 지었던 타워팰리스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타워팰리스 63층인가 꼭대기층 있죠. 맨 꼭대기층 있죠. 그게 펜트하우스인데 300평이에요. 맨 꼭대기층 한 층이 다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은 30평짜리가 내 집이고 이 사람은 30평짜리 10개 있죠. 10개. 맨 꼭대기 10개를 한 층으로 한 거예요. 주병진이가 빤스 팔다가 제임스 딘인가? 다 넘기고 펜트하우스 샀잖아요. 개 3마리하고 사는 거 그거 지 혼자. 그거 200평. 주병진이 집이 200평. 이거 300평이에요. 이거 팔진 않고요. 새 나왔어요. 50억에 전세. 100평짜리가 24억 5억에 나가요. 전세가. 타워팰리스. 300평짜리가 50억 전세 작년인가 내놨는데 안 나갔어요. 아직. 나가면 우리나라 최고가인데. 전세 들어갈 사람 연락 주시면 제가 중개해 드릴게. 저도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거. 혼자 살았대. 혼자 여기를 이 집을. 100평이 자기 집 꾸며놓고 나머지 200평에는 산책로 있고 간단한 골프 연습장이 있고 요거 골프 연습하는 거 있죠. 그거 있고 수영장도 조만하게 딸렸고 200평 안에. 매매는 아직 안 나왔어요. 매매. 이거 300억 갈지 400억 갈지 몰라요. 전세만 내놨어요. 자기 너무 넓어서 혼자 살기 적적하다고 전세 내놓고 다른 집에 가서 살겠다고. 요거 한 달 관리비가 240만 나와요. 한 달 관리비가 240 나와요. 생각 있으신 분? 한 달 벌어서 관리비 주고 나면 없어. 이 안에 엄청납니다. 이 타워팰리스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 상가도요. 관리비 때문에 이거 240만 아닙니까? 관리비. 예. 이 안에 심영래 살다가 부도내가지고 영화 만들어 부도내가 경매 넘어가고요. 김미화도 여기 살다가 나갔고 100평짜리 거래가가 48억에서 52억 갑니다. 100평짜리 일반 100평짜리가 이거 300평짜리가 최고의 아파트 우리나라에 전세 50억. 이 상가에 가보면 여러분 큰 상가에 가보면 이거 관리비 부담이 커요. 월세보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관리비 이거 40만 원 싼 겁니다. 막 80만 원 나온 데도 있어. 80만 원 관리비만. 예.
월세 30만 원인데. 그죠? 아까 강남역 제일 붐비는 입구가 출구 11번 출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루 유동이고 한 구멍에 한 출구에 5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루에 5만 명이. 그 입구 내려가면 올라오면 이제 그 바로 도로고 옆 빌딩들이 있고 그 빌딩이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 이런 거 그거 갖다 놓으면 1,000억까지 1,000억. 근데 딱 내려가면 그 바로 입구에 그 코너에 있는 뭐 그 액세서리 같은 거 파는 가게예요. 액세서리 같은 거 파는 가게 있죠. 그 딱 한 평인데 여러분. 주름주름 걸어놓고 파는 그 집이 권리금이 1억입니다. 한 평짜리 권리금이 1억이에요. 왜? 장사가 제일 잘 되니까. 그 집이. 권리금이 1억입니다. 매매가 한 평에 2억 3억 갑니다. 그만큼 장사가 되니까. 그죠? 예. 이게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물가 제일 비싸고 그나마 제일 생활 경제 지수가 높고 주택 보급률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울산. 물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울산. 돼지국밥 6,000원짜리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이 동네는. 저 시장 안에 들어가면 몰라도. 여기 나가보세요 여러분. 비빔밥도 7,000원씩이에요. 7,000원. 나 이리 비싼 동네 처음 봤어. 나 그 밥인지 내가 요 밑에 지하 식당에도요 비빔밥 7,000원이에요. 시장 가면 할머니 주는 그 비빔밥 반도 안 되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비싼 데 처음 봤어요. 지금 많이 위축돼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주택 보급률 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 제일 높은 데가 울산. 경제 지수 제일 높은 데 울산. 그것도 정주행 회장이 잘 살게 해놓고 가셨잖아. 그죠? 근데 울산도 서울 가면 어디서 왔노? 울산서 왔습니다. 아이고 촌놈. 그래요. 아니 현대자동차 중공업에서 봉급 600만 원, 7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적게 받는 인간들이 서울에 살아요. 3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죠? 그런데 집은 그거가 더 비싸요. 30평짜리 최하 강남에는 6억 7억까지 최하가 10억 가는 것도 있고 여기는 3억 가는 거. 그죠? 그래도 그 집 안 파는 게 그 집은 7억에서 8억 가는데 울산은 3억에서 3억 1천 갔어요. 이제 작년보다. 그죠? 1,000만 오른 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기는 1,000 단위로 오르고 거기는 억 단위로 올라요. 그죠? 거기는 아직도. 여러분 이 정부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강남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강남 못 따라가요. 예. 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 뭐 정부는 발표해놓고 부동산 경기가 잡혔다. 잡히기 뭘 잡히나. 내년 1월 달 되면 나도 꼬물꼬물 올라가는데. 그죠? 이게 참 이런 여러 가지 처음에 공부하러 오셨지만은 부동산 보면요. 이 좁은 나라에서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죠? 가격 차이가. 자, 평을 나눠 놔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토지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다음 거기 도면 우측에 등기 원인 난에 도면 편철. 요거는 이제 101호 도면이. 아까는 101동이고 이번에 101호 도면 또 냅니다. 그거 편철해 둔 거예요. 3책 34면에 편철해 뒀다. 자, 대지권 표시입니다. 그럼 대지권이 뭐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지권 그 종류 1, 2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 5,000분의 60이고 그 우측에 등기 원인란에 5월 3일 날 대지권 취득했고요. 또 5월 3일 적어놓은 건 등기한 날입니다. 취득한 날에 등기한 겁니다. 종류와 비율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대지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내가 아파트 사는 소유자입니다. 내가 대지 땅입니다. 땅. 대지는 거죠. 이거 보이죠, 여러분? 아파트 뭐죠? 땅. 이걸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사용권에 이게 시험에는 법에는 대지권, 대지 뭐죠? 사용권 같은 말입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보십시오. 이 법이 참 이런 겁니다. 아파트 살려면 여러분 아파트든 일반 집이든 같은데 이건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지만 쓰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 들어가려면 아파트 우리 집에 가고 나오고 하려면 땅을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죠? 땅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 오늘 내가 보십시오. 아파트 들어가면 땅 밟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날라댕깁니까? 날리지도 못해. 몸이 무거워서 지금 날리지도 못해요. 야, 그제 참 사람 죽는 것도 희한하대요. 그제 어떤 여자분이 아파트 창문을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창문을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던 남자를 덮쳐가지고 둘 다 같이 죽었어요. 참 죽는 것도 참 희한하게 죽어요. 그죠? 가다가 여자가 하나 뛰어내려가지고 같이 죽었어요. 참 희한해. 그저 보도됐는데 인터넷에도 되고 방송이. 그죠? 여자분들 그 창문 베란다에 서서 이불 털지 마세요. 작년 올해 둘이 갔어요. 이불하고 같이. 베란다 난간에 그 이불 바깥으로 털다가 난간이 1m 20이에요. 건축 기준에. 이불하고 같이 갔다고. 둘이가 16층에서 털다가 하나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10몇 층에 털다가 무심코 털다가요. 아시죠? 힘이 엄청나요. 이불하고 같이 갔다니까. 둘 갔어요. 한 사람은 그 베란다를 터가지고 거기다가 침대를 거기다 붙여놨다대. 침대 위에서 털다 갔고 방 안에 그 침대에서. 하나는 그냥 바깥 베란다에 털다 갔고. 조심해야 돼. 그냥 막 가. 이제는. 예. 그런데 내가 아파트 땅을 걸어 다니는 이 권리가 뭐라고요?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 근데 거기 보면 대지권 종류에 여러분 1, 2 보세요. 1, 2 토지입니다. 1, 2 토지에. 1, 2 토지라는 거는 두 필지였죠. 아까 앞에 한동 건물 표제부에 두 필지 토지가 표시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줄인 말입니다. 그냥 번호로만 1, 2. 1, 2 토지에. 1, 2 토지. 제가 설명하는 거는 1, 2 토지에 뭐를 대지권으로 갖고 있다. 소유권을.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우리 아파트 땅에 내가 뭘 갖고 있다. 소유권을. 내 혼자 다 가졌어요. 우리 아파트 땅은 다 내 거예요. 우리 아파트 사는 전체 소유자의 공동소유예요. 땅은 공동소유죠. 내가 대지권 비율 있죠. 5,000분의 얼마를 갖고 있다. 60. 5,000분의 60의 비율로 뭘 갖고 있다. 대지권을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앞으로 이거 수없이 할 겁니다. 이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갖고 있다.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서 1, 2 토지에 우리 아파트 땅에 1, 2 토지에 뭘 갖고 있다. 소유권을 5,000분의 60의 비율로 대지권을 갖고 있는데 요 5,000분의 60의 비율이 내가 가진 땅 뭐다 여러분? 지분. 땅 지분이에요. 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닙니다. 그죠? 그럼 아파트를 가는데 이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사를 처음 왔습니다. 보통 그렇죠. 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이사하고 아파트를 나갑니다. 관리사무소 이런 데나 입구에서 경비 이런 분들이 어제 경비 썼던 분 오늘 경비 썼던 분 다르잖아요. 그죠? 어디 가세요? 그래.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경비 하시는 분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몇 호인데 몇 동 몇 호인데 어제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몇 동 몇 호 어제 이사 왔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알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세요? 그러거든요. 아이씨 1, 2 토지에 1, 2 토지가 뭐야? 두 필지 우리 땅 아파트 땅이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요. 5,000분의 60의 비율로 뭘 갖고 있습니까? 대지권을 갖고 있으니까 걸어간다고. 그럼 경비가 그죠? 맛이 많이 갔네. 상태가 몇 토지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법적으로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 처음에 문 열고 들을 때는 상태가 좋게 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계속 이런 거나 가르치니까.
근데 이게 내가 아파트 가진 땅 뭐다? 지분.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중개 의뢰인들이 그죠? 등기부 이런 거 보여주면요. 저 보다가 대지권 비율이 뭐예요? 그래요. 그죠? 대지권 비율이 뭐예요? 그래요. 그죠? 대지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지권 비율이 뭐예요?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땅 지분이에요. 그래요. 실무에 가보세요. 빌라 같은 거 아까 있죠. 이런 빌라도 구분 건물이니까 땅 지분이 저거지. 근데 어떤 분이 딱 들어와 이래요. 그 빌라 저 빌라 저거 있죠. 저거 뭐 어디 저거 이거 그 땅 지분 얼마예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그 나중에 재건축할 때 이 땅 지분별로 다시 재건축을 또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짓는다든가 하면 땅 지분을 물어요. 그럼 등기부 보고 이 지분을 이야기해 줘요. 그죠? 근데 궁금한 거는 다른 건 알겠는데 그죠? 그럼 이 비율이 여기 아파트 사셔도 저도 아파트 살지만 서울에 이 비율을 제 아파트 비율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우리 아파트 비율이 얼마인지. 근데 이 5천분의 60의 비율이 땅 지분이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집합건물법이라고 이런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이게 정해져요. 그럼 보십시오. 나중에 그 등기부 보다 보면 여러분 5천분의 60이 있고요. 80이 있어요. 5천분의 60을 가진 사람하고 한 아파트 단지 안에도 한 동 안에도 한 단지 안에도 60이 있고 80이 있으면 60보다 80이 뭐가 큰 겁니다. 전유 부분이 큰 거예요. 평수가. 30평이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 30평짜리가 있고 40평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30평짜리가 60을 가지면 40평짜리 80이에요. 비율이 커요. 그게 무슨 면적의 차이다? 전유 부분 면적 차이예요. 근다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 해야죠 합니다. 그럼 80하고 60이 이게 더 크다고 80이 더 많이 댕기는 건 아니에요. 80이 6 가다가 60 봐봐라. 그거 살살 댕기라. 60아. 내 80이 돼. 그러잖아요. 주차하면서 60. 저 대라. 저 좁은데. 내 80이 돼.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차이가 무슨 차이다? 전유 부분 면적 차이예요. 이걸 여러분 다 배웁니다. 아까 민법 시간에도 배우고 우리 등기에서 배우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대지권이 뭐냐? 대지권이 뭐냐고도 나오지만 시험에 여러분. 자 이제 나오는 것 들어. 이거 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요약집이나 여러분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적어야 여러분 일일이 학교처럼 노트 갖고 와서 필기 선생은 막 설명하고 수학 공식 풀고 여러분은 적고 또 나중에 안 적었다고 노트 검사 때리고 안 맞으려고 적고 모르는 거를 그죠? 선생은 막 풀어대고 우리는 막 적고 하고는 더 하고 여기는 그런 데 아니에요. 네, 다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가만히 앉아만 계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내다. 요것만 알고 가세요 오늘. 이거 누구라고요? 내가. 이제 앞 가면 이거 다 그리면 누구죠? 이거 그러면 저예요. 내가 내 사는 아파트에 여러분 등기부 한번 떼보세요. 여러분 집 등기부 떼보세요. 요 똑같이 숫자만 다르면 이거 이 숫자 이런 것만 다르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이제 들어보세요. 전유 부분이 매매되거나 매매하거나 팔거나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팔면 특히 사는 사람 여러분이 아파트 사면 내가 아파트 사면 뭐가 따라온다? 대지권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따라와요. 땅에 대한 대지권 땅도 따라오지만 대지권 따라와요. 근데 중개하러 가시면요 여러분 아파트 사면 대지권 따라온다는 말은 그 누구도 안 합니다. 그럼 중개 물건에 이 아파트 사면 대지권 5천분의 60이 따라옴 또는 60을 취득함 이런 말 쓰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시험에는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권도 따라간다. 반대로 말하죠.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하여 따로 떼서 이것 따로 대지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근데 쉬워요. 자꾸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내년 10월 아까 말한 10월 27일까지
그 과정이 어려운 거지. 공부가 그렇게 못할 공부는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예, 합격해요, 여러분. 단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실력을, 여러분 학교 때도 석차가 1등부터 60등까지 석차가 납니다. 그죠? 납니다. 그 비율이 있었죠. 저는 또 큰 게 또 잘하는 줄 알고 자꾸 크게 갔어요. 저는 60분의 60. 그죠? 그죠? 이게 1이잖아요. 그죠? 이게 1등 맞죠? 뒤에서 1등이지만. 그죠? 이게 1등 맞잖아. 뒤에서 60분의 60. 60분의 1부터 60분의 1부터 60분의 60까지 있잖아요. 그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동창회 가보세요, 여러분. 동창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60은 아니고 조금 앞에는 있었어요. 60분의 1짜리가 우리 초등학교 때 60분의 1짜리가 경남 어디서 그 지명은 그 교대 나와가지고 공부 잘해서 교대 가가지고 국민학교 선생하고 있어. 아직도 60분의 1짜리가 60분의 2짜리가 건설회사 있고 60분의 3짜리가 여 있고 그래요. 60분의 60 하던 애가 무슨 사업했더라 그 친구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호텔 하나 샀어요. 큰 거. 사장이에요. 뭔 사업에서 돈 벌었어요 그 친구. 처음에 호텔 안 하고 호텔을 갖고 있어요. 호텔 사장. 그게 60분의 60이에요. 가 그 졸업할 때까지 구구단도 다 못 외웠었어요. 우리 때 졸업할 때 구구단 못 외우고 나간 애들 있거든요. 구단까지. 60분의 60을 했어야 돼요. 제가. 그죠? 60분의 3을 할 게 아니고. 그 60분의 59가 건축업자예요. 그 저 빌라 같은 거 짓는 업자예요. 야가 돈 더 많고 야가 그다음 많아요. 58이 빵집 하던가 파리바게뜨 있죠. 그게 돈 벌어가지고 야 3명이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내요. 우리는 3만 원씩 내는데 아들이 200만 원씩 내더라고. 야 서라 그러더라고. 야 3명이 200만 원. 우리는 3만 원 회비도 꼬치꼬치 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받아온 거 3만 원 내는데 아들이 200만 원씩 내더라. 1, 2, 3등은 3만 원씩 내고 60분에. 여기는 60분의 1, 2, 3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공부만 하시면 돼. 그죠? 내가 60점 맞으면 돼요. 근데 이거 중개하러 가시면 누구도 그 말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시험에 내요. 앞으로 이 대지권 이거. 대지권이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니 내가 가진 건데 왜 어렵습니까? 그죠? 오늘 집에 갈 때 아파트 살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으면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아파트 땅을 왜 걸어 댕기지? 그 철학자 아니고는 내가 이 땅을 왜 밟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부터는 내가 아파트 땅의 소유권을 이 비율로 갖고 있으니까 땅을 밟고 다닌다. 그죠? 아파트 딱 내려다 보세요. 저 인간들 대지권을 갖고 있으니까 저래 돌아다니는구나. 어이! 네 비율 얼마니? 그러지 마시고. 그럼 맛이 갔네지. 602호가. 어제 그 주계사 공부하러 간다 하더만은. 갔다 어디 저래 됐네. 근데 이게 참 대지권입니다. 알죠? 자, 뒤에 넘겨보시면. 갑구에 아까 처음으로 하는 게 무슨 등기다? 보존. 이 아파트 누가 지었다 그랬죠? 아까? 강남건설이. 강남건설이 보존 등기해서 분양받은 사람한테 뭐 해줍니다? 이전해 줍니다. 홍길동이고. 이영순이가 넘었는데 그 이영순이 밑에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주민번호 앞에 뭐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주민번호 그 적고 뒷번호는 공개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실무입니다. 시험 안 오고 가는 뒷번호 1, 2죠. 1이 누구예요? 남자. 2는 여자. 3은 남자. 4는 여자. 잘하시네. 언제부터요? 2000년부터. 우리는 2000년생 없죠? 2000년생 없죠, 이게?
1900년대생이죠. 아까 그 중3아 있죠, 중3. 중3 가가 2000년생이에요. 2000년 출생이 가가. 우리나라 18이에요. 그때 15이었거든요. 2년 전에. 근데 가가 3이에요, 3. 남학생인데. 네 뒷번호 뭐고 3이라. 2000년부터는 남자가 3, 여자가 4예요. 우리는 1900년생이니까 1, 2고.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 아니, 주민등록법에 여러분,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이 있어요. 앞에 생년월일, 뒤에 남녀 구분, 그 다음에 이제 출생신고지, 지역번호가 나와요. 나중에 할 거예요. 1900년생은 1, 2, 2000년생은 3, 4로 가요. 5, 6이 누구냐 물으면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주민번호 부여받을 때는 남자가 5, 여자가 6이에요.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 예,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근데 옛날에는 1, 2까지는 표기해 줬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땡땡땡땡이었는데 요거 몇 년 안 됐어요. 얼마 전부터 1, 2도 없어요, 거기에. 알겠죠? 그럼 1, 2 이거 공개한다고 뭐 나쁜 점 있나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그 실수할 뻔했어요. 소유자 있잖아요. 안기옥이라고 돼 있더라고. 소유자가 안기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뒷번호가 없더라고. 나 여자인 줄 알고 그 소유자 안기옥 씨 만나러 왔다고 집에 갔더니 저 남자분이 나오더니 시커먼 게 내가 안기옥이라고 그러더라고. 부인 안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안기옥이라니까? 아이, 한참을 내가 그랬어요.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분이 안기옥이에요, 이름이. 예. 실수할 뻔했다니까요. 예. 왜 여자 이름도 왜 남자 이름 많아요. 이기남. 예? 그 여자 이름 중에도 저 옛날 분들이 왜 그 남자 이름 많이 썼어요. 아들 낳으라고 뒤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뒷번호도 공개 안 해요. 근데 이영순이 밑에 거기 2006년부터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웁니다. 거래가액 써졌죠. 3억. 얼마에 거래했다? 3억에. 이걸 신고합니다, 여러분. 그럼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적어져요. 나중에 이거는 뭐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텔레비 나오는 것처럼 다운 계약서 쓰고 허위 신고하고 하도 많아서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가등기를 쳤어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해 가기 전에 미리 예비적으로 치는 등기예요. 원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매하기로 뭐 했다? 예야. 그리고 가등기권자 김기호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가등기권자가 본 등기를 해갑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가등기라는 거는 미리 예약을 하고 매매하기로 예약을 하고 미리 치는 게 무슨 등기다? 가등기. 설명은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게 가등기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얼구 보십시오. 1번에 건저당이 설정됐다가 1대1 건저당이 뭐 됐습니다? 변경. 자, 그러면 채무자 홍길동이었는데 뭐 채권 최고 이런 거는 여러분 이 건저당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민법을 너무 먼저 배우고 오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건저당이 뭔지도 저도 설명하고 민법 시간에도 설명하고 저도 설명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건저당이 원래 누가 잡았습니까? 채무자가 홍길동이가 갑구 보세요. 갑구의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아까 2번에 홍길동이가 저당 잡았다가 3번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영순. 그럼 이 이영순이가요. 밑에 건저당 변경 보세요. 채무자가 홍길동이 지워지고 누구로 바뀌었죠? 이영순이로 바뀌었죠. 그러면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개하러 가보시면 아파트 매매하면서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홍길동이가 이영순이한테 팔았잖아요. 아까 그죠? 팔았는데 이 아파트 매매할 때 이게 저당 잡혀 있으면요. 국민은행에 여러분. 국민은행의 채권 최고액 얼마에 잡혀 있습니까? 5천만 원. 이걸 매수인이 자 중개하러 가시면 이렇습니다. 해보시면 다 아시죠? 내가 아파트 살 때 5천에 저당 잡혀 있으면 이걸 갚고 저당을 말소하고
살 건지 아니면 이걸 안고 살 건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매수자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영순이가 홍길동이부터 살 때 그 원인란에 보세요. 이영순이 그 1의 1 원인란에 계약을 다 뭐 했다? 인수. 홍길동에 잡아놓은 저당을 다 인수해 갔죠? 안고 샀다 이 말이에요. 저당 안고. 우리 중개하러 가보면 상가 같은 거 6억짜리 여러분 6억짜리 상가에 보세요. 중개 물건이 있어졌죠. 6억짜리인데 저당 3억 대출 얼마 받아있다 3억 안고 산다 그러면 실제 사는 비용은 얼마만 있으면 된다 3억만. 그죠? 그게 안고 사잖아요. 그죠? 실제 비용은 3억만 있으면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1의 1이 여러분 1번 밑에 1의 1이죠.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이 주등기고 1의 1이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부기 등기로 1의 1로 무슨 등기했다? 변경. 그리고 2번 전세권 들어왔죠. 여러분 저당 다음에 전세금 1억에다가 범위주택 전부 기간 전세권 제시. 이거 나중에 민법에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 아닙니까? 전세권도 민법에서 이거 민법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전세권이 뭔지 저당이 뭔지. 그러나 제가 민법보다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게 시험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1번이 저당 잡혔죠. 그죠? 저당이 채무자가 바뀌었고 1번 저당 그대로 있고 채무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런 등기는 1의 1로 한다. 그죠? 1의 1이 무슨 등기다 여러분? 부기 등기다. 그러면 자 등기 12문제 오늘 한 문제 가르쳐 들어갑니다. 나머지도 뭐 몇 번 이야기하면 다 합니다. 이번에 저당도 시험에 나왔고 이 전세권도 나왔고 가등기도 나왔고 다 나와요. 자랑이 아니고 오늘부터 등기 12문제 찍어드립니다. 여러분 막판에 가면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갈 때도 진도 나갈 때 어디서 나온다 다 말해드려요. 처음에는 큰 틀에서 말해드리고 갈수록 좁혀서 여기서 12문제가 나온다. 12문제 나오면 12문제 찍어드려요. 제가 다른 과목도 찍어드리는데 다른 과목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 찍으러 오실 때는 돈을 갖고 오셔야 돼. 에? 액수는 신성한 강의실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액수는 나가서 협상을 해야 돼. 등기 12문제 딱 찍어드려요. 거기서 몇 개 맞히면 된다. 최대 8개. 6개 이하 떨어지면 안 돼요. 12개 중에 6개 이하로 떨어지면 60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최하는 몇 개 맞춰야 되고 6개. 최대는 12개 다 맞힌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학원에. 12개 등기 아무리 어려워도 12개 다 맞힌 사람도 있어요. 12개 다 맞힌다고 자격증 2개 주는 거 아니에요? 목표는 6개에서 몇 개? 8개. 8개 못 찍어주면 제가 책임져요, 여러분. 63빌딩 올라가요, 제가. 오늘부터 마지막 헤어지는 날도 제가 12개 딱 찍어주고 여러분 여기서 8개 이상 안 맞히면 제가 안 찍어줬으면 63빌딩 올라간다고요. 알겠죠? 걱정 마시고. 처음에 올 때는 말 잘 들었어요. 학교 처음 갔을 때는 나란히 하면 말 잘 듣는데 5학년 되면 이제 안 해요. 6학년 되면 선생 뭐라 하면 대들고 딱 8개 찍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등기부 1번 문제가 여러분 다음 중 5개 중에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이런 방금 저당권 이런 변경 있죠. 이런 거 써놓고 답은 표제부 여러분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등기는 여기 보세요. 앞에 표제부 부동산 표시 등기는 다 주등기예요. 1, 2 이런 식으로 해요. 1, 2 이렇게 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든 부동산 표시 변경이든 표제부에는 다 해드립니다. 자료로.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제부에는 다 무슨 등기 한다? 주등기 한다. 그럼 이번에 다음 중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답으로 나왔어요. 그 등기부 1번 문제예요. 에? 오늘 한 문제 맞히고 갔죠 벌써. 예. 그래서 그런 게 공부예요. 다 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해야 될 거는 자료로 나중에 뭐 요약이든 수업
보충 자료도 다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게 등기부다 여러분. 등기 공부의 시작과 끝은 뭐다? 등기부입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이건 초기에는 이거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등기부를 갖고 시험에 내는 건 아니고 이건 딱 덮어놓고 다음 중 부기 등기하는 게 아닌 거 이걸 시험에 내니까 그러면 이걸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이제 비교도 하고요. 이건 주등기, 이건 부기등기, 이건 무슨 등기 이렇게 비교도 하고 표로 만들어드리고 또 자료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게 등기부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또는 아까 이거 대지권이 뭐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첫날이고 이번 타임에 그죠? 다른 과목들 특히 아까 1차 민법, 개론 특히 2차 중에 공법이 어려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오늘은 그러면 첫날이라 조금 뭐 들을만한데 내일부터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져요. 다음 주 오면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져 있어요. 네,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1차부터 공부하시는 거 아시죠? 2차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학교 때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성적이 좋은 성적 받으려면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죠? 사회 이런 거보다 국영수, 수능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원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1차 개론, 민법, 2차는 공법.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순서가. 월요일 날은 다음 주에 세법 옵니다만은 월요일 날은 수업 안 빠지시고 또 월요일이 첫 주 시작 날이라 많이 빠지십니다. 사실은 뭐 다른 일도 있고 해서 그러나 웬만하면 안 빠지시고 또 동영상 찍어 올려놓으니까 동영상 보시면 돼.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이제 빠진 거는 동영상으로 보충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전체적인 뭐 중개사 우리 시험 이야기 또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등기 이야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